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에 따른 학교 봉쇄로 인해서 한 달 넘게 캠퍼스에 갇혀있던 중국 베이징 대학생들이 이 집단 시위를 벌이면서 중국 당국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앙통신사가 30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베이징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텐진 같은 중국 대도시의 주요 대학에서 학교 봉쇄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집단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가면서 경찰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대만 중앙통신은 지난 27일엔 텐진 난카이 대학생들이 학교 봉쇄에 항의하는 고가 적힌 펼침막을 교내 곳곳에 내걸었고, 교내 한 강의동에는 사회와 단절됐다. 또는 나는 자유로운 대학생이 되고 싶다.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숙사 게시판에는 봉쇄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밤 텐진 대학생 100여 명이 교내 광장에 모여서 귀향 허용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학생들이 이 타도 관료주의, 타도 형식주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이 출동하니까 해산됐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서 24일 밤에도 베이징 사범대학생 수백여 명이 학교 광장에 모여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교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 참가학생은 이 학생들은 저녁 8시 30분께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고 늦은 밤 5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이는 조직적인 시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3일에도 중국 정법대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났고, 대학생 시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한때 웨이보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됐지만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중국 당국이 이 대학생들의 산발적인 시위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6.4 天安門,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문이라고 그러죠. 이天安門시위 33주년 앞둔 시점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天安門시위는 중국 정부가 1989년 6월 4일 베이징天安門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 100만 명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중국 당국은 이天安門사태를 반혁명 폭동으로 규정을 했었죠. 그런데 중국 당국이 초긴장하는 중요한 이유는天安門시위가 바로 이 베이징 대학교와 베이징 사범대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작은 비록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반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대학생들의 집단 행동이 민주화 요구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대학생 시위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서서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려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국가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된 이天安門시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학생 시위가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제2의天安門사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혹시나 모를 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원하는 학생들의 귀향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리 중국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부서기 겸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캠퍼스 폐쇄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그러면서, 다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용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경우에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친 학생과 재택으로 화상 수업이 가능하다든지, 건강이나 가족 또는 고용과 관련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대학은 캠퍼스 봉쇄 영향으로 이번 학기 시험을
다음 학기로 연기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학생들에게 통지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이런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진짜 긴장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시위의 과격성 때문입니다. 중국 명문 베이징 대학의 경우에 기숙사가 완전 봉쇄된 상태에서 학교 측이 음식 배달마저 금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봉쇄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즉각 이를 거부하면서 집단 시위를 벌였던 겁니다. 이들 학생들은 교내 일부 지역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 PCR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의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 학교 측이 기숙사 밖에다가 울타리를 치니까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몰려 나와 가지고 이 학교 측이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를 무너뜨렸고 이를 막는 교직원들에게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총장까지 나서 가지고 학생들이 진정하도록 권유를 했지만 통하지가 않았고 끝내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굴복하면서 사태는 일단 마무리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학생은 그들은 모두에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도록 만들고 있고 모든 권리와 개인의 자유는 빼앗겼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베이징 대학 학생들의 시위 소식이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AF통신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시위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신속히 검열됐다 그러면서 한 웨이보 이용자는 오늘 우리는 잿더미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베이징대 학생들의 투쟁 전통을 목격했다 이렇게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대학교의 산하에 있는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교수는 베이징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이고 정부는 시위가 동력을 모으기 전에 이를 끝내도록 강하고 빠르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AFP에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 창 교수는 이어서 이번 사건은 봉쇄 조치 같은 특정한 불만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도부는 일단 이를 매우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나친 과잉 방역은 이미 정치 방역임이 드러났고요. 이 시진핑 3년임을 위해 중국 인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 중국 내로 번지면서 그 불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는 전면 봉쇄된 상황이고 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광둥성의 진안대의 신문방송대학은 지난 25일 학교 소셜미디어에 취업을 도와달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취업 제로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7월 졸업 예정자는 학부생 496명, 석사 233명, 박사 3명, 총 732명인데 아직 한 명도 채용 계약을 못했다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중국의 올해 7월 대졸자는 1076만 명인데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취업이라든지 창업,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사람은 겨우 24%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지난해 졸업생까지 합치면 1600만 명이 피말리는 구직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에 16에서 24세 실업률은 18.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국이 당장 일자리를 늘릴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서비스업은 개점 휴업 상태이고 중국의 정부 기관이라든지 국영기업들의 취업도 재정 형편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주창하면서 시작된 IT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취업은커녕 회사는 감원하기에 바쁩니다. 과외교육 전면 중단 때문에 생긴 실업들, 이건 취업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텐센트도 클라우드와 게임, 광고 분야 직원 10%를 해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시는 IT 기업을 창업해서 부를 쌓는다는 신화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취업난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재적 불안감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반발성 시위는 중국 내 사회적 불만에 불을 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 당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록 이번 대학생들의 시위가 조직적인 것도 아니고 시위의 대상 역시 학교 측의 무자비한 봉쇄에 대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런 시위가 1989년에天安문 민주화 운동 33주년 기념일인 6월 4일을 코앞에 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안 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내 청년들의 불만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들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더욱 오래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제로 코로나를 이유로 사회를 봉쇄해버리면 집단적 불만 표출의 창구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이징의 경우에 이 대학교들을 전면 봉쇄하고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오직 시진핑의 안정적인 3연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관심사항인데 중국 사회가 좀 무너진들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중국의 모습입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